시간 한국 선교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며 갈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한국 선교의 한계와 불투명한 미래 선교에 대한 염려들이 실제 상황 속에 나타나면서 그 위기감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닥친 코로나19는 선교계의 큰 변화의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날의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의 선교를 위한 다양한 담론들이 논의되었고 이 서구의 탈기독교 시대를 맞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한 선교를 위해 몸부림을 쳐보며 선포하는 뉴타겟 2030은 오늘 선포를 통해 당면한 선교적 과제들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전략의 실제적인 열매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 속의 건강한 한국교회와 비서구 교회와 같이 가는 한국교회 선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2023년 6월 13일부터 16일에 진행된 제8차 앵코이 전략대회에서는 주요 선교 이슈 10개의 트랙을 정했습니다. 이 10개의 트랙 모임의 시작은 2023년 1월 26일부터 하였고 대회 기간 KWMA 회원단체 리더십, 또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학 교수, 다음 세대 국제선교 리더십들 600여 명과 각 트랙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8차 앵커에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 플랜을 정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15차례 이상의 세미나, 또 콜로퀴움, 포럼 등의 모임들을 가졌고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하여 전문위원들이 커미티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목적과 목표를 현장에서 이루기 위하여 유사 영역의 전문 그룹들이 통섭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KWMA는 한국교회가 선교 영역에서 선교적 영역을 설정하고 2024년 11월 14일부터 오전 11시 뉴타겟 2030, 즉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야 될 4가지를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한국교회가 파송한 22,400명의 현장 선교사 앞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가는 선교 운동을 실시한다. 둘째는 국내 이주민 260만 명 대부분이 unreached people 그룹임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선교한다. 셋째는 복음화율이 낮은 다음 세대 복음화와 선교 개성을 위한 동원을 우선한다. 넷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터넷 선교의 비전을 실현한다. 이번 해운대 포럼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된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한국교회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왜 그 일이 필요한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찬과 현장에 모인 리더십들과 최종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우리가 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KWM의 강대현 사무총장님께서 4가지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은 후에 자장들이 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교회가 가져야 하고 나가야 할 방향 4가지를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선교운동의 흐름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선교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과 같이 가는 선교운동을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비서구 교회와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비서구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하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국내 이주민 26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안방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홈 경기에서 260만 명의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분들은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교의 계승인데요. 계속해서 선교가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를 가장 경험을 많이 한 이제 TCK들에게 장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분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자, 이번에 저희가 그 젊은이들은 그 어른 세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걸 모델링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동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할 수 없는 AI.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 거를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AI의 그 목소리 저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AI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나 교육하는 거나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네 가지 이슈를 선점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거기에 관련돼서 사역하는 그룹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학 교수님들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세계 기독교를 전문으로 하신 분,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선교운동 그룹을 만들고, 역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들고, 또 다음 세대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고, 마지막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디지털 사역하시는 분들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2023년부터 계속 이런 모임을 논의해 오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11월 13일 날 발표하는 이 해운대 포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원고도 쓰시고 발제도 하고 논찬도 하고 액션 플랜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이거를 물론 주도하긴 하였지만은 이 모든 일은 우리 KWM의 산하의 회원 단체의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이것을 의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전에 저희가 1시간 반 동안에 래퍼가는 작업을 거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정 목사님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문가 그룹의 리더들이 나와서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액션 플랜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각 영역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회의하시고 결론을 만들어 주셨던 네 분의 이름을 호명해드리고 순차적으로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 한충희 선교사님 정책위원으로 KWMA 또 TIM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다음에 유주민 선교는 정책위원으로 섬기시고 또 위드 선교회로 섬기시는 문창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래세대에는 우리 김태구 목사님 학원복음화협의회를 섬기고 계시고, 디지털 선교는 박열광 선교사님 KWM의 디지털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로 섬기시는데요. FMNC를 섬기고 계십니다. 순차적으로 나오셔서 강대영 성무총장님 부탁하신 대로 액션 플랜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글로벌 사우스와 동역하는 선교 운동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코알라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남반구 선교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알라 3차 대회가 2025년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남미 코미밤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글로벌 사우스 선교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Global Mission, 글로벌 선교의 이전 서구 선교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서구 글로벌 노스 교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3명의 글로벌 노스 지도자들이 업적으로 초청될 것입니다. 코알라 네트워크 운동은 글로벌 선교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선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한국 선교는 코알라 선교 운동의 시작을 섬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남반구 선교 전략을 발전시키고 한국교회와 나누겠습니다. 남반구 교회들은 북반구 교회들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경제력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한 선교운동을 자체적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알라 선교운동은 남반구 교회들이 실행 가능한 선교 방식과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 인도의 일부 억압받는 지역들의 선교는 또 다른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외부에서 투입되는 선교 재정을 의지하지 않는 남반구 선교들의 선교 방식은 초대교회의 선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을 바탕으로 남반구의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남반구 선교 전략을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실행함으로 한국교회와 비서구 선교와의 간격을 좁히고 한국 선교의 갱신과 회복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의 글로벌 선교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크리스텐덤 선교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선교, 외부의 재정에 의지하는 선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 인디저너스 처치와 동반자, 파트너 선교, 혹은 현지 교회 리더십, 인디저너스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모델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선교이며 성숙한 선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알라 네트워크는 현지 교회, 교단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네트워크 파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방콕 대회 코알라2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 일에 앞장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선교를 실천하여 글로벌 선교의 새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남반구 교회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신학과 자신학을 형성해야 합니다. 남반구 선교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발전을 넘어 남반구 현지 자신학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교신학을 대체하면서 남반구 교회들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선교학적 담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선교와 선교신학계는 비서구 다수 세계 머저리티 월 교회 선교계와 신학적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서구 선교 신학이 보편적 담론이 되었던 것과 같이 세계 기독교 시대의 남반구 선교 신학은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남반구 선교 신학과의 보조를 맞추어 한국적 선교 신학의 개발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수 세계 교회의 청년 선교 지도자들과 교류할 것입니다. 남반구 선교 시대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해 남반구 청년 선교 지도자 모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임 중에 청년 전도, 소그룹, 제자훈련, 연극, 영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디지털 사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청년들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 선교 지도력과 남반구 선교의 방향과 선교 지도력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청년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 21세기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 새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 첫 번째 글로벌 사우스와 동역하는 선교운동 액션 플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WMA의 New Target 2030의 선포에 즈음하여서 KWMA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근거로 또 논의한 내용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사역의 액션 플랜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선언합니다. 저희들은 첫째, 이주민 선교 표준화를 수립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주민 문화 지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주민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하겠습니다. 이주민 안에 침투하려는 이단 대처, 선교지 이단 대책위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주민 사역의 현지화를 위한 외국인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이주민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 나눔과 정기적인 연합 기도를 장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계와 선교단체 모임에서 이주민 사역자의 중요성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여덟째로, 귀국 선교사들의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액션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미래 세대 선교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변방의 다윗으로 표현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돌파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직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원래 앞에 발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액션 플랜인데 저희는 그렇게 구체적인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그 앞 단계에서 저희가 그 의견 모은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성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MZ세대들과 MK, PK, 다문화 등 TCK 문화 속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인격적인 신앙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면 전문성이 탑재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단체들이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일정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문 단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들은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교회들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을 어떻게 청년 사역에 사용해야 하는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전략적인 연합을 해야만 합니다. 캠퍼스 사역과 국내 및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연합해서 윈윈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청년들의 5대 거점 지대인 군대, 캠퍼스, 직장, 해외 선교, 미디어 문화를 지역 교회와 연결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사역의 성공 사례들을 개발하고 한국교회 안에 공유한다면 다음 세대 사역의 새로운 길이 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타문화권 경험이 있는 선교사 자녀, MK, TCK 자원들을 선교 동력화해야 합니다. KMA와 크림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2월 작년 말이죠. 현재 한인 MK들은 258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한국 MK들 중에 60%인 12,000명가량이 청년 대학생 연령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한국과 현지 문화를 동시에 습득한 열방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MK들을 위한 제자화, 선교 동력화 사역과 MK 출신 2세대 전임 사역자들을 연결하고 후원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섬김을 통해 MK 2세대들이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의 특별한 선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선교를 섬기는 자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마추어리즘의 학생 사역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전문성의 강화와 더불어 학생 캠퍼스 사역의 또 다른 방향은 다시 순수한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생 캠퍼스 사역이 간사 중심으로 또 기존 교회 내 청년들의 훈련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자발성의 확대를 통해 비신자 전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문가인 간사들이 아닌 학생들의 열정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학생 사역의 아마추어리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청년 인턴 선교사 플랫폼의 활성화입니다. 한국 선교의 다음 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청년 인턴 선교사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선교단체와 일부 교단 선교부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청년 단기 선교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각 교단 선교부는 이미 있는 청년 인턴 선교사 제도를 성숙한 현지 선교사님 혹은 현지 한인교회와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인턴 제도, 선교사 제도를 통해 장기 선교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며 청년 인턴 선교를 경험한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선교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 교육 및 훈련의 디지털화, 두 번째는 선교 현장의 디지털화, 세 번째는 선교 사역의 디지털화, 네 번째는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의 디지털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디지털 미션 포럼 스타일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해당 시점 디지털 선교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역 및 발전 사항들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선교 사례 발표. 2. 선교에 유용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발표. 3. 선교에 유용한 앱 소개. 4. 세상 속 디지털, 최신 디지털 트렌드 및 정보 소개. 5. 인공지능과 문화, 음악, 미술 등의 접목 및 발표회. 6. 디지털 사용 따라잡기 워크숍. 7. 특별 게스트 초청을 통한 토크쇼. 8. 이주민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참여. 9. 디지털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접목 및 연구. 10. 디지털 콘서트를 통한 라이브 아카이브화를 정례화하여 디지털 선교 네트워킹과 인력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안으로는 1. 2024년 실행위원회 구성, 각 사업별, 아이템별 R&D 프로젝트팀 구성, 그리고 로드맵 확정. 2. 2025년 디지털 선교 콘서트 시작으로 각 항목별 프로젝트 실행 및 분기별 커뮤니티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3. 2026년 홍보 강화, 사례집, 사례 발표 등의 디지털 선교를 국제화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027년 9차 엠코이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디지털 선교 액션 플랜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상 언급한 네 가지 선교 목표를 갖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다면 한국교회 선교는 다음과 같이 변하리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가교와 촉매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계 선교를 섬긴다면 비서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더불어 세계 선교 정책과 전략의 새 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선교 리더들과 대화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전체 선교 리더십이 한국 선교계 리더들과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베로 아메리칸의 선교 운동인 코미밤이 KWMA와 동역을 원합니다. 네 번째, 아프리카 선교 운동원 마니가 KWMA와 선교 동역을 원합니다. 다섯 번째, 아시아의 중요 나라 태국,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중동, 이집트의 선교협의회가 KWMA와 동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 요한복음 20장 21절, 세상에서 소금되는 훈련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형제로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마음을 갖는 성도로 우리 교인들이 양육받으면 우리 앞마당을 찾아온 이주민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더불어 외국 거주 한국인 디아스포라 역시 중요한 선교 자원이 되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방법이 아닌 미래 세대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 그들은 우리 어른의 나이에 도달하고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배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TCK는 초문화의 경험자로 이들이 한국 선교의 미래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업을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미래로 나아가나 동시에 AI가 빅데이터를 통해 보여주는 미래 예측을 통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독교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청년주일학교 이주민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교회들이 사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KWMA 해운대 포럼 참가자 KWMA 법인이사장 이규현 외 23명, KWMA 운영이사장 여주봉 외 40명, KWMA 정책위원장 강대웅 외 19명, 성교학 교수 유근재, 박보경, 박형진, 황병배, KWMA 회장 주승중 외 17개 교단 선교회 128개 선교단체, KWMF 대표회장 어성호, 사무총장 이근희 외 소속 선교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주승중 목사님께서 결혼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동력에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해운대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그 방향을 잡고 또 액션 플랜까지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계 전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갈 때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